자, 여러분은 한국어 문법을 아세요? 모르세요? 잘 모르시죠? 근데 자,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은 한국어 문법에 맞게 말을 합니까? 아니면 틀리게 말을 합니까? 100%까지 정확하게 한국어 문법에 맞게 말하지는 않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로는 한국어 문법에 맞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한국어 문법에 전혀 안 맞게 완전 엉망진창으로 말하는 분 있으세요? 없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한국어 문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한국어 문법에 맞게 말을 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 문법적 직관이라는 말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문법 용어는 모르고 문법을 이론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문법적으로 자연스러운지 어색한지 곧바로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러한 느낌을 문법적 직관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다음 중 문법적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어느 것인지 한번 골라보세요. 진짜 한번 읽고서 골라보세요. 당연히 3번이죠. 여러분들은 느껴지시죠? 자, 이 문장에서 그녀란 단어는 동작의 대상이므로 목적격 조사 을을이 필요하다라고 문법 용어를 써서 이론적으로 설명은 못하시지만 세 개의 문장들 중에서 3번만 한국어 문법상 자연스러운 문장이고 나머지는 어색하다는 게 금방 느껴지시잖아요. 자, 이러한 느낌을 바로 문법적 직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렸을 때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습득 하셨죠? 그 과정에서 한국어의 문법을 내재화 시키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한국어에는 은는이가와 을을이 있네, 은는이가는 이렇게, 을을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와 같은 느낌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한국어의 문법을 따로 공부한 적은 없지만 문법에 맞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은 바로 한국어에 대한 문법적 직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 여러분 문법적 직관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언어가 문법적으로 자연스러운지 어색한지가 바로바로 느낌이 오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대로만 단어를 계속 뱉어 나가시면 그게 제대로 된 한국어 문장이 돼버리거든요. 자, 우리는 한국어 문법을 모르지만 한국어를 잘 한다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고 또 오늘 강의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자,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문법 몰라도 라는 말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문법의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눠보면은 문법 제로 상태가 있고요. 또 문법을 공부해서 문법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상태가 있고 그 다음으로 모국어 습득 과정 중 문법이 내재화되어서 문법적 직관이라고 불리우는 느끼는 상태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세 개의 단계 중에서 문법적 직관은요, 최고예요, 최고. 가장 좋은 거죠. 오히려 지식으로 아는 상태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법 몰라도 라고 하면요, 저는 뭐가 걱정이 되냐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문법 제로 상태에서 한국말을 잘한다라는 말처럼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절대 아니죠. 여러분들 문법 제로 상태라면 한국어 문법에 맞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대로 된 언어 상식이 있는 사람이 되시려면은 문법 몰라도 라는 말은 이제부터 쓰지 마세요. 자, 그 대신에 문법을 따로 공부하지 않았지만 이라고 바꾸세요. 자, 우리는 한국어 문법을 따로 공부하진 않았지만 한국어를 잘 하죠. 왜냐면 문법적 직관이 있으니까요. 자, 영어권 국가의 사람들은 영어에 대한 문법적 직관이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영어에 대한 문법적 직관이 없잖아요. 자, 여러분들 영어 딱 보시면 바로 이게 자연스러운지 아닌지 느껴지는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좋은 거는요, 영어 환경에 가셔서 영어에 대한 문법적 직관을 쌓는 거, 이게 가장 좋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문법을 공부하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은 말을 할 때 100%까지는 아니지만 의사소통이 될 정도는 문법에 맞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 위해서는 둘 중 하나예요. 문법적 직관을 만들거나 아니면 문법을 공부하거나.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선생님이 한 얘기는요,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저명하신 언어학자분들의 연구 결과니까 여러분들이 의심 없이 믿으셔도 됩니다. 자,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요, 여러분들도 문법과 말하기의 관계에 대해서 평소에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문법과 말하기는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께서 대체로 세 가지 정도의 주장을 하시길래 제가 반박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주장인데요. 저는 한국어 문법을 모르지만 한국말 잘하는데요. 미국에서 살다 온 제 친구는 영어 문법 모르지만 영어 잘하는데요. 자, 이건 이미 반박이 되었죠. 문법 제로 상태에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문법적 직관을 바탕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장은요. 우리가 항상 문법에 맞게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항상 맞게 말을 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의사소통이 될 정도는 문법에 맞게 말을 합니다. 조금 틀리게 말을 하는 것이고 거의 맞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틀리게 말을 한다고 해서 문법과 말하기가 상관이 없다고 주장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저는 오히려 말을 먼저 했고 나중에 중고등학교에 가서 한국어 문법을 배웠는데요. 자, 사람들은 모국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과정에서 모국어에 대한 문법적 직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문법을 따로 공부하지 않더라도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중고등학교에 가셔가지고 뭐 용언, 체언, 형태소, 선어말 어미, 부사격 조사와 같은 문법 용어를 배우시고 문법 이론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1번은 생각을 안 하고 2번과 3번만을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말을 먼저 하고 문법 공부를 나중에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문법 없이도 말을 할 수 있다는 뜻이고 문법과 말하기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결론이 나오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말을 하시는 건요 절대로 문법 제로 상태에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문법적 직관을 바탕으로 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문법적 직관이 없다면은 문법을 공부해야만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영어 교육 전문가는 아니시니까 문법 공부가 필요 없다고 착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자신이 만든 아이템을 팔기 위해서 문법 공부가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요. 자,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자, 첫 번째는 문법을 강의하면서 문법이 아닌 척하는 종류가 있는데요. 자, 어떤 영어 선생님께서 문법 공부는 필요 없다라고 강력하게 외치시면서 그러한 근거로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관계대명사의 제한적 용법 같은 어려운 문법 용어가 도대체 왜 필요하냐라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분의 강의를 들어보면 투동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다, 대신 니은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것은요 문법 용어의 사용을 줄였을 뿐이지 문법의 내용은 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문법 강의가 아닌 척 하지만 사실은 문법 강의인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한 강의 품질이 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문법 용어의 사용을 줄이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왜 문법 강의이면서 아닌 척 하느냐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어려운 문법 용어가 여러분들 문법 공부하실 때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새는요,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영어 선생님들이 문법 용어의 사용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문법 용어의 사용을 줄였어도 문법 공부는 여전히 문법 공부인 거죠. 자, 그런데 왜 아닌 척 하냐고요. 심지어는 왜 문법 공부가 필요 없다는 말까지 하시는지. 자, 여러분 제 생각에는요, 여러분들께서 문법 공부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문법 공부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두 번째 종류인데요. 문법을 공부하지 말고 영어 환경에 노출하면 문법적 직관이 생긴다라는 주장인데요. 문법을 공부하지 말고 문법적 직관을 만들라. 저도 일단 찬성은 합니다. 왜냐면 문법적 직관이 가장 좋은, 가장 바람직한 상태니까요. 자,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한국에서 영어를 배울 건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 말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방법이 있다,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신다면 솔직히 뭐 한판 붙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학생들에게 영어 문법 교육을 하고 그분은 학생들에게 문법적 직관을 쌓게 해서 누가 성공하는지 보자고요. 저는요, 제가 99% 이긴다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면 문법적 직관은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게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는 경우에는 현실성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 그래도 미련을 못 버리시고 나는 문법 공부는 정말 싫다, 현실성이 없다지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문법적 직관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뭐 굳이 말리진 않겠습니다. 해보고 싶으시면 해보셔야죠.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문법적 직관이라는 게 어린이 영어 초보자가 미국에 나가도 몇 년은 걸리고요. 성인 영어 초보자가 미국에 나가면 그보다는 더 걸리거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인 영어 초보자가 한국에서 과연 어떻게 영어 환경을 만들 것인지 좀 궁금하고, 만약에 어떻게 어설프게 영어 환경을 흉내냈다 하더라도 그게 미국만큼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문법적 직관이 생기는데 도대체 몇 년이 걸릴까요? 생기긴 생길까요? 자, 영어 환경에 노출하기 위해서 미국 드라마 같은 시청각 자료를 틀어놓고 많이 듣고 많이 따라서 말하는 연습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시청각 자료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광고하는 걸 들어보면요, 그것을 통해서 문법을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고 영어를 모국어처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고 주장을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자, 문법을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고 영어를 모국어처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는 게 증명되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야 하냐면요, 영어를 전혀 몰랐던 사람도 영어에는 to와 ing와 that이 있구나, to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ing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that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와 같은 느낌들이 스스로 생겨나야 한다고요. 다시 말해서 영어에 대한 문법적 직관이 생겨나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정도는 돼야 문법을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 정도가 돼야 영어를 모국어처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드라마를 틀어놓고서 200번 듣고서 200번을 따라서 말했어요. 자, 그러면 영어를 몰랐던 사람이 to가 뭔지 ing가 뭔지 that이 뭔지 저절로 알게 될까요? 아니요. 자, 그러면 1000번 듣고 1000번 따라서 말했어요. 그러면 to가 뭔지 ing가 뭔지 that이 뭔지 저절로 알게 될까요? 아니요. 절대로 저절로 알게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의 말을 오해하지는 마세요. 많이 듣고 많이 따라서 말하는 연습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자, 많이 듣고 많이 따라서 말하시면은 영어 발음에도 적응이 되고 또 좋은 영어 문장들도 많이 배울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죠. 그런데 많이 듣고 많이 따라서 말하는 연습은요, 다른 공부도 하시고 그것도 했을 때 영어 공부의 한 과정으로서는 분명 가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단지 많이 듣고 많이 따라서 말했다고 해서 따로 문법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거나 또는 영어를 모국어처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거나 하는 것처럼 그런 기적적인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대다수의 영어 교육 전문가들은 문법 공부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가끔씩 문법 공부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매우 커요. 문법 용어의 사용을 줄였을 뿐 사실은 문법 강의인데 마치 문법 강의가 아닌 척 하는 거죠. 심지어는 문법 공부가 필요 없다고까지 과장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많이 듣고 많이 따라서 말하면 그걸로도 문법적 직관이 생기기 때문에 문법 공부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것은요,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는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하시다고 보면 돼요.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원어민이 있어서 대화가 중요하거든요.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장기간 보장이 된 경우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 시청각 자료 같은 것을 많이 듣고 많이 따라서 말한다고 해서 문법적 직관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청각 자료에 의존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문법 공부도 같이 해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앞서서 언급했던 그런 두 종류의 사례가
어떤 영어 교육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없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효과 있어요. 하지만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요, 과장 광고를 문제 삼는 것이고, 왜 문법 공부가 필요 없다라는 그런 허황된 꿈을 여러분들께 심어주냐고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영어 학습자 분들 중에서 문법 공부가 필요 없다는 주장을 굳게 믿고 있는 분들께 한 말씀 드리려고요. 자, 여러분들,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심리가 있죠. 영어 문법 공부가 되게 하기 싫었는데 누가 문법 공부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쪽으로 마음이 막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러한 주장이 과학적인지 논리적인지 생각해 본 적은 있으신지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대한민국 영어 교육의 트렌드가 영어 말하기 중심으로 바뀌었죠. 당연한 변화, 좋은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말하기 중심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문법 공부는 필요가 없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기 때문인데요. 자, 여러분들, 문법에 맞지 않게 me trust only person you 이런 식으로요, 단어는 영어인데 뭔가 순서는 한국말처럼 말하는 거, 이거 영어 회화 잘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또 생활 영어 차원에서 공항에서 식당에서 쓸 수 있는 영어 회화 문장 몇 개 암기했다고 그게 영어 회화 잘하는 거 아니죠. 자, 진짜로 영어 말하기를 잘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영어 문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문장을 만드는 방법, 그게 바로 문법이에요. 우리는 영어 문법에 대한 직관이 없기 때문에 영어 문법을 공부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영어 말하기, 영어 회화를 하실 때 문장 단위로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요. 혹시라도 아직까지 문법 공부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제발 이제는 현실에 눈을 뜨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